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CSS&JS, CSS 모듈을 보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두 주류의 스타일링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모션.js를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초반 설정에서 존재하는 불편함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바닐라 익스트랙트 스타일의 API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전부 못한 스타일링 API 소개와 함께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테마 작성을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링 API인데요. 미디어 쿼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미디어 키값에 미디어 쿼리를 한 곳에 모아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처럼 스타일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의 미디어 키값 안에 스크린 앤 민 윅스 768픽셀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와 별도로 또 다른 미디어 쿼리 또한 작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작성한 코드는 아래처럼 변환됩니다.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작성하는 미디어 쿼리는 파일이 제일 마지막에 추가되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셀렉터입니다. 바닐라 익스트랙트의 셀렉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 섀도우 셀렉터인데요. 하버나 first of type, before과 같은 간단한 섀도우 셀렉터는 스타일 함수 내부에서 한 계층 레벨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보시면 스타일 API를 선언해서 내부에 하버와 first of type, 다음 before에 대한 섀도우 셀렉터를 선언해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아래와 같이 CSS에서 변환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셀렉터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다음처럼 스타일 태그 내부에서 사용되는 셀렉터를 통해서 선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 태그 내부에서 사용되는 셀렉터는 단일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커런트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이 AND 글자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링크 클래스를 보시면 스타일 API 내부에서 다음처럼 AND 연산자와 함께 선언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이 AND 연산자는 이 링크 클래스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CSS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링크가 styles 언더바 링크 언더바 그 다음에 난독화된 이 글자로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편리한 점은 이전에 미리 선언해둔 부모 클래스를 셀렉터 내부에서 변수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런트는 어떤 클래스 이름으로 CSS에서 변환되기 때문에 다음처럼 차일드 클래스 이름 내부에서 페런트를 이렇게 셀렉터의 일부로 변수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점은요. 셀렉터 내부에 선언된 구문에 타겟 엘리먼트가 현재 엘리먼트가 아닌 다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는 셀렉터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타겟 엘리먼트 자체가 이 invalid 그 자체가 아닌 어떤 a 태그 혹은 이 invalid 자체가 아닌 어떤 그 이하 그 자식 엘리먼트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타겟팅은 불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에서 보듯이 차일드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한 셀렉터를 작성하고 싶을 경우에는 페런트에서 자식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하는 셀렉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차일드 클래스 변수에서 페런트를 참조하고 그 내부에서 AND 연산자로 본인을 참조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클래스가 아닌 일반적인 A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면 글로벌 스타일이라고 하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다음처럼 작성을 해야지 적용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정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은 CSS 속성에 fallback 스타일을 작성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법을 CSS에서 작성할 때는요. 지원하지 않는 속성을 작성했을 때 브라우저에서 무시한다는 속성을 이용해서 다음처럼 작성하고는 하는데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는 배열 내부에 이렇게 스타일을 넣게 되면
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하지 않은 오버레이 속성은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때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마는 확장 가능한 스타일 규약을 미리 정의해 두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테마의 컬러 값에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키 값을 선언해 놓는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특정 테마, 즉 라이트 테마에서는 하얀색 색상이 될 수가 있지만 검은색 색상이 될 수 있지만 다크 테마에서는 하얀색 색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임의의 테마 이름을 하나 추가한다고 했을 때 라이트 테마, 다크 테마 혹은 레드 테마 이렇게 테마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테마에 정의해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키값이 항상 어떤 특정 색상을 그 테마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 테마라는 규약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건데요. 만약에 라이트 테마에 보더 컬러라고 하는 색상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다크 테마에도 보더 컬러라는 색상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모션을 이용해 간단한 라이트 테마를 작성해 봤었는데요. 즉 가장 간단한 예시로 컬러 그리고 리스폰스 구간을 결정하는 디바이스 테마 값을 정의했었습니다. 이를 이모션의 스타일드 API를 사용해서 템플릿 리터를 구문해서 $사인을 이용해 변수 참조했었는데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는 어떻게 테마 시스템을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reate 테마 AP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API인 create 테마를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제공하는데요. 이 create 테마는 글로벌 스코프의 CSS variables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면 create 테마로 선언하는 스타일이 실제 CSS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create 테마로 선언된 이 코드는 리턴 값으로 테마 클래스와 이제 vals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투플 형식으로 반환하는데요. 위 코드는 아래와 같이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이제 컬러 브랜드라고 하는 CSS 베리어블로, 폰트는 폰트 바디라고 하는 이제 CSS 베리어블로 CSS에서 변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리턴한 투플의 두 번째 인덱스인 vals는 우리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테마 컨트랙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테마 컨트랙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외부에서 참조될 수 있는 이 테마 컨트랙트를 변수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스타일을 선언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다음처럼 브랜드 텍스트라고 하는 임의의 클래스 네임을 우리가 선언하기 위해서 브랜드 텍스트를 스타일 API를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컬러 내부에 있는 이 오브젝트 리터럴 내부에 있는 컬러와 폰트 패밀리에 대한 스타일 값은요, 우리는 스트링 값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의해둔 테마 컨트랙트를 사용해 vals의 컬러의 브랜드와 vals의 폰트의 바디 값으로 각각 선언해 놨는데요. 이것은 CSS로 이제 변환됐을 지에 위에서 변환한 이 CSS 베리어블을 다음처럼 이렇게 선언해 놓는 것을 우리는 실제 변환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테마 컨트랙트 변수를 사용해서 컬러 스타일을 입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vals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는 테마 컨트랙트라고 부른다고 앞서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아래와 같은 테마 컨트랙트는 테마 컨트랙트를 선언했을 때 컴파일된 JS는 아래와 같은 모습을 띱니다. 이 vals 테마 컨트랙트는 아래처럼 특정 키값에 다음과 같은 CSS 베리어블들을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인덱스 튜플에서 볼 수 있었던 테마 클래스는 임의의 클래스 변수로 변환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테마 컨트랙터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앞서 선언한 테마 컨트랙트 변수가 또 다른 테마를 선언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버 테마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그 클래스 이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언했던 테마 클래스 변수와 다른 이름을 가진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이름의 CSS 베리어블에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레이트 테마를 선언하고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컬러와 폰트의 각각의 브랜드와 바디라고 하는 키값의 특정 스타일 값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컨트랙트와 함께 테마 클래스라고 하는 임의의 클래스 이름을 가진 이제 클래스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크레이트 테마를 해서 오더 테마 클래스라고 하는 이 테마 클래스와 동일하게 어떤 난독화된 클래스명을 이제 반환하게 되는 어떤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이 테마 컨트랙트를 그대로 재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앞서 테마 컨트랙트를 생성할 때 이제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create 테마 API에 넣었던 동일한 타입을 밑에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other 테마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어떤 스타일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마 클래스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난독화가 되고 이 내부에서 선언된 컬러 브랜드와 폰트 바디에 대한 이제 CSS 베리어블은 각각의 이제 블루와 에리얼이라고 하는 스타일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other 테마 클래스는 그 내부에 있는 컬러 브랜드, 폰트 바디, 이제 위에서 선언한 변수명과 똑같죠. 이러한 CSS 베리어블을 포함하게 될 때 각각 레드와 헬베티카라고 하는 이제 폰트 스타일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또 다른 테마를 선언하게 되면요, 선언할 때 이제 누락된 테마와 테마의 키와 밸류 값을 추적할 수 있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놓치게 되는 부분을 정적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위에서 선언한 테마 클래스와 other 테마 클래스는 아래와 같이 JS로 컴파일됩니다. 네, 앞서서 크레이트 테마를 통해서 이제 테마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위와 같이 만약에 크레이트 테마를 통해서 어떤 만들어진 테마 컨트랙트를 사용해 또 다른 테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컴포넌트 내부에서 other 테마 클래스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제 번들링된 CSS 코드 내부에서는 이 블루와 에리얼에 대한 스타일 값 또한 이제 번들링된 CSS 파일에서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는 이제 CSS 또한 코드 스플리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크레이트 테마라고 하는 직관적인 API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테마를 선언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코드 스플리팅을 이제 이 API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크레이트 테마를 이용해서 만든 그 스타일 값을 이제 가지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이제 테마에 대한 스타일 값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각각의 우리가 미리 선언해 놓았던 테마들에 대한 스타일 값이 이 번들링된 CSS 파일 내부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크레이트 테마 컨트랙트라고 하는 API를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제공하는데요. 크레이트 테마를 통해 선언된 코드로 인해서 CSS가 생성됨과는 다르게 이 크레이트 테마 컨트랙트는 CSS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 타이핑을 위한 컨트랙트만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의 예제 코드를 보시면 크레이트 테마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테마 컨트랙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앞서 봤었던 크레이트 테마 API와는 다르게 브랜드와 바디에 각각에 해당하는 스타일 값은 빈 값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것은 이 테마 컨트랙트를 이용해 다른 테마를 선언하게 될 때에 이 컬러에 있는 브랜드와 폰트에 있는 바디에 대한 밸류 값이 스트링 타입이라고 한다는 그런 정적 타이핑에 필요한 이제 메타 정보만 전달해주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테마 컨트랙트 변수를 우리는 선언하더라도 아무런 CSS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크레이트 테마를 이용해서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 둘 다 선언했다면 코드 스플리팅이 되지 않는 것과 반면에 크레이트 테마 컨트랙트로 파생된 어떤 테마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그 어떤 테마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크 테마만 실제 앱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다크 테마에 해당하는 스타일만 번들링된 CSS 파일 내부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테마 컨트랙트로 테마를 생성할 때 사용할 테마 컨트랙트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테마를 사용해 만들었던 바닐라 테마와는 다르게 스타일 값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입 추론만 가능하게 스트링 값을 스트링 타입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이 빈 스트링 값만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테마 컨트랙트의 리턴 값인 테마 컨트랙트 발스를 사용해서 테마를 선언할 때는요, 크리에이트 테마와 동일하게 누락된 테마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 타입 추론을 해주기 때문에 테마를 선언할 때 특정 값을 누락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레드 테마라고 하는 테마를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마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이제 테마 컨트랙트 변수를 사용해서 실제 스타일 값을 입혀봤습니다. 번들링된 CSS 파일을 보면요, 이 레드 테마에 해당하는 값만 실제 앱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스타일 값만 번들링 파일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봤었던 크리에이트 테마나 이제 크리에이트 테마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테마를 만들었을 때는요, 이제 빌드 타임 때에 이제 번들링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런타임 때는 이러한 테마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런타임 때 테마를 주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테마를 제공하고 사용자 정의, 커스텀 테마를 이제 주입할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는 이 칵테일 프로바이더에서는요, 이 테마 값을 유저가 직접 주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었던 컴포넌트에 색을 이제 유저 마음대로 입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치 칵테일 프로바이더는 이제 미리 바텐더가 제공하는 기본 레시피도 있지만 고유의 칵테일 조합법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손쉽게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칵테일의 색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마에서 제공하는 푸른색의 계열이 아니라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붉은색 계열이라면 다음처럼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유저에게 주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줍니다. 아래에서 보이시는 예시 코드는 다크 테마의 악센트 컬러, 볼드 레디어스, 이제 컬러 값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값 또한 아래처럼 넣어줄 수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 칵테일 프로바이더의 테마 값에 주입할 수 있는 어떤 정적 타입, 이 스키마만 제공해준다면 유저는 이 스키마에 따라서 여기에는 색상 코드, 여기에는 어떤 넘버 값, 여기에는 어떤 스트링 값, 이 타입 추론, 이 정확한 타입만 이제 정해준다면 이제 런타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테마를 임의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크리에이트 테마 컨트랙트 API는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이제 크게 장점으로 홍보하는 제로 런타임을 사용한 반면에 이 런타임에서는 이제 CSS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CSS 베리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닐라 익스트랙트 다이내믹에서 제공하는 assign inline vars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런타임에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API는 굉장히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어떤 오버헤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매우 퍼포먼스적으로 성능 저하가 올 수 있다는 말이 꼬이네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요, 먼저 크리에이트 테마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테마 컨트랙트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처럼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테마 발스를 이용해서 실제 런타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assign inline 발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 스타일을 주입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 컴포넌트에서는요, 이제 브랜드 컬러랑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각각의 스타일 값을 프롭스로 받아서 이 섹션에서 적용되는 스타일 값은 이 테마 발스, 이 테마 컨트랙트에서 제공하는 이 타입만 제대로 이제 전달만 해주면 이제 런타임에서 이제 유저가 전달해준 프롭스 값에 따라서 컬러와 이제 폰트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실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유저가 이제 브랜드 컬러 폰트 패밀리를 이제 본인의 이제 입맛에 맞게끔 프롭스로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의 기능 그대로 사용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닐라 익스트랙트의 기본 API와 그다음에 테마 생성 시 필요한 API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테마를 만드는 부분이 빌드 타임과 런 타임을 유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제공하는 util 함수를 이용해서 앞서 봤었던 성능적인 장점이나 아니면은 유동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